이 밉상아, 돈도 못 벌면서 돈 가져오라고 돈. 58세 이정이 시장에서 남편에게 발로 차이는 순간 30년 결혼 생활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과연 정희는 이 절망 속에서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쁨이 더해질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이정희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 박종수의 술 냄새가 코끝을 찔렀죠. 정희는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간단히 몸단장을 마친 뒤 부엌에서 밥을 짓고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종수가 깨어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거든요. 여보, 밥 차려놨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종수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해. 정희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일상이었죠. 종수는 밥상을 받아들고는 투덜거렸습니다. 김치찌개가 왜 이렇게 짜? 제대로 해.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수가 밥을 먹는 동안 정희는 시장에 나갈 준비를 했죠. 채소를 담을 비닐봉지들을 챙기고 앞치마를 메고 작은 돗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종수는 밥을 다 먹고 나서야 정희를 쳐다봤습니다. 오늘은 돈 좀 제대로 벌어와. 요즘 장사가 안 된다고 맨날 투덜거리지 말고. 서울 변두리 재래시장은 벌써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도착해서 자리를 깔았죠. 옆자리 김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정희 씨, 오늘 좀 늦었네요? 집에서 좀 늦어져서요. 정희는 짧게 대답하며 채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점점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장을 보러 다니고 정희도 목소리를 높여 손님들을 불러 모았죠. 싱싱한 배추 무, 저렴하게 드려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들이 맴돌았거든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정희는 시장 바닥에 앉아 채소를 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종수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더 심해졌지.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래도 가족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은 모두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큰아들 민호는 부산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작은 딸 수진이는 대전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을 보여주곤 했죠. 전화도 가끔씩만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정희는 힘든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종수가 술을 먹고 집에서 난동을 부려도 돈을 달라고 보채도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죠. 점심때가 되자 정희는 김밥 한 줄을 사서 혼자 먹었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함께 모여서 도시락을 먹으며 수다를 떨었지만 정희는 늘 혼자였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색했거든요. 집에서도 혼자, 시장에서도 혼자. 이게 정희의 일상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왜 혼자 드세요? 이리 와서 같이 먹어요. 박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며 불렀지만 정희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먹는 게 편해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안 이야기가 나올까 봐 두려웠던 거죠.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남은 채소들을 정리하며 하루 매출을 계산해 봤습니다. 5만 원 정도였습니다. 별로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집에 가져갈 만큼은 됐죠. 종수가 또 술값을 달라고 할 텐데 조금이라도 아껴야 했습니다. 정희는 돈을 세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쌀도 사야 하고 반찬거리도 사야 하는데 종수가 술값으로 얼마나 가져갈까? 종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술을 마셨습니다. 아침에 해장술부터 시작해서 점심에 한 잔, 저녁에는 진짜 취할 때까지 마셨죠. 그럴 때마다 정희에게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정희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죠. 정희 씨, 오늘 수고하셨어요. 김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아주머니도 수고하셨어요.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피로가 숨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에 가면 또 종수의 술주정을 들어야 했거든요. 오늘은 좀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정희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정희의 바람과 달랐죠. 집 앞에서부터 종수의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정희야, 어디 갔다 이제 와? 종수의 목소리는 이미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정희는 문을 열고 들어서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빈 소주병들이 굴러다니고 있었고 종수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장사는 어떻게 됐어? 돈은 얼마나 벌었고? 종수가 정희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돈을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5만 원 정도 벌었어요. 그것밖에 안 돼? 요즘 장사가 왜 이렇게 안 되냐? 종수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별로 없었죠. 김치와 된장찌개 정도만 할 수 있었습니다. 정희는 쌀을 씻어서 밥을 하고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종수는 거실에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면서 저녁을 차려놓고 정희는 종수를 불렀습니다. 여보, 저녁 드세요. 종수는 털레털레 일어나서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밖에 없어? 고기는 왜 없고?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종수는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 숟갈 먹더니 투덜거렸습니다. 맨날 똑같은 반찬만 해놓고 다른 집은 뭘 먹고 사나. 정희는 아무 말하지 않고 자신의 밥을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굶을 수는 없었거든요. 밤이 되자 종수는 또 술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돈 좀 줘. 친구들이랑 한잔하고 올게. 정희는 하루 번 돈에서 10,000원을 꺼내 주었습니다. 종수는 돈을 받아들고는 집을 나갔죠. 정희는 혼자 남은 집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이 사람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구나. 애들도 다 흩어지고 이제는 이게 내 전부네. 정희의 마음은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늘 쓸쓸했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에서도 집에서도 정희는 언제나 혼자였거든요. 이것이 58세 이정희의 평범하지만 불편한 일상이었습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시장은 명절을 앞두고 평소보다 더 붐볐죠. 정희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손님들을 맞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이 배추 얼마예요? 한 포기에 3,000원이에요. 싱싱하니까 김치 담그시기 딱 좋을 거예요. 정희는 웃으며 배추를 포장해 드렸습니다. 점심때가 지나고 오후 3시쯤 시장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었죠. 정희는 목을 길게 빼고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소란의 중심에 종수가 있었습니다. 술에 완전히 취해서 비틀거리며 시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야, 정희야,
어디 있냐? 종수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다른 상인들이 모두 정희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정희 씨 남편이 또 저러네. 술을 얼마나 마셨길래 저래. 낮부터 저렇게 취해서 어떻게 해.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정희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종수는 정희의 좌판 앞까지 비틀거리며 왔습니다. 발걸음이 휘청거렸고 얼굴은 술로 인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야, 정희야. 돈 줘.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종수의 입에서는 독한 소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종수는 정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뭐, 집에 가서? 나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종수는 목소리를 더욱 크게 냈습니다. 주변 상인들과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정희는 창피함에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처음이었거든요. 여보, 제발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정희가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지만 종수는 오히려 더 큰 화를 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어때? 내가 내 마누라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종수는 정희의 앞치마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그 바람에 정희가 뒤로 넘어지면서 정성스럽게 진열해 놓은 채소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아침에 정성스럽게 다듬어 놓았던 싱싱한 상추와 시금치들이 더러운 시장 바닥에 흩어졌죠. 정희는 재빨리 일어나서 채소들을 주워 담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종수는 그런 정희를 보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이 밉상아, 돈도 못 벌면서 뭘 그렇게 아껴. 종수가 고함을 지르며 정희의 등을 발로 세게 걷어찼습니다. 정희는 하는 비명과 함께 다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이 시장 바닥에 거친 시멘트에 세게 부딪혔죠. 정희는 아픈 무릎을 부여잡고 일어서려 애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입을 벌린 채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죠. 어머, 저런. 남편이 저렇게 해도 되나? 정말 보기 안 좋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부인이 얼마나 불쌍해.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옆자리 김 아주머니가 급히 달려와서 정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희 씨, 괜찮아요? 많이 다쳤어요? 하지만 정희는 너무 창피해서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물이 맺혀 있었거든요. 평생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수치를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종수는 여전히 술에 취해 해롱거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뭘 봐. 부부싸움이 뭐가 구경거리야. 다들 할 일 없어? 종수가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욱 수군거렸죠. 저 사람 정말 너무하네. 부인이 얼마나 힘들까. 저런 남편을 두고 어떻게 살아. 정희는 무릎에서 나는 아픔을 참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채소들을 다시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죠. 생계를 위해서는 이 채소들을 팔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많은 채소들이 더러워져서 팔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종수는 정희가 채소를 줍는 모습을 보더니 또다시 화를 냈습니다. 야, 내 말 안 들려? 돈 달라고 했잖아. 이번에는 정희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정희는 하고 아픈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더욱 놀라며 웅성거렸죠. 야, 이 사람아. 그만해요. 박 아주머니가 나서서 종수를 말렸습니다. 부인한테 왜 그래요?
사람들이 다 보는데 창피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종수는 박 아주머니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뭐야? 남의 집 일에 왜 끼어들어? 상관없는 일에 나서지 마. 이때 시장 상인회 회장인 최 아저씨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박 씨, 그만하시오.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난동을 부리시오? 최 회장의 단호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에 종수도 잠깐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정희에게 돌아섰죠. 돈 안 줄 거야?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종수가 마지막으로 정희에게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거 가지고 가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고 떨렸습니다. 종수는 돈을 낚아채듯 가져가며 비웃었습니다. 진작 줄 것을 왜 이렇게 난리야.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하게.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시장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수치심과 분노는 그때부터 더욱 커져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정희를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몇몇은 아직도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시선들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여기서 장사를 하지?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정희는 속으로 절망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김아주머니가 다가와서 정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정희 씨, 무릎 많이 다쳤어요? 피가 나네요. 약국에서 소독약이라도 발라야겠어요. 정희는 그제야 자신의 무릎을 내려다봤습니다. 넘어질 때까진 무릎에서 피가 조금씩 나고 있었죠.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희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치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고 분노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올랐거든요. 여기서 더는 못 참아. 이대로라면 내 인생 정말 끝이다. 정희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강한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일을 계기로 무언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죠. 더 이상 이런 수치와 모멸을 당하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일어난 일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종수가 자신을 발로 차던 모습,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찍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들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야 하나. 정희는 이불을 뒤적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새벽 5시 정희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소와 달랐죠. 어제 밤부터 계속 마음속에서 맴돌던 생각이 더욱 확고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겠어. 더 이상은 못 살겠어. 정희는 조용히 세수를 하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종수는 새벽에 들어와서 거실 소파에서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빈 소주병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종수의 입에서는 여전히 술 냄새가 났죠. 정희는 종수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을 이렇게 살았구나. 이제 그만하자. 아침을 차려놓고 정희는 종수를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밥 먹어요. 종수는 머리를 감싸쥐며 일어났습니다. 머리 아파 죽겠네. 해장국이나 끓여줘. 정희는 아무 말하지 않고 미역국을 끓여주었습니다. 평소라면 종수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썼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종수가 밥을 먹는 동안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종수 씨, 이야기 좀 해요. 뭔 이야기? 밥 먹는데 무슨 소리야? 종수는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이제 끝내요. 우리 이혼해요. 종수는 숟가락을 든 채로 정희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이혼?
처음에는 정희가 농담하는 줄 알았던 모양이었죠. 네, 이혼하자고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밤새 결심을 다진 덕분이었죠. 종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혼? 내가? 하하. 웃기네. 내가 나 없이 어디 가서 어떻게 살겠냐? 종수는 정희를 우습게 보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60이 다 돼가고 돈도 없는 여자가 혼자 살겠다고? 꿈깨. 종수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당신이 날 발로 찬 거 사람들이 다 봤어요. 휴대폰으로 찍은 사람도 있고요. 정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증거 가지고 이혼 신청할 거예요. 종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증거, 그딴 걸로 뭘 어쩌겠다는 거야? 하지만 정희는 이미 모든 걸 생각해 놓았습니다. 시장 상인의 사무실에 가서 어제 일 신고할 거예요. 그리고 동영상도 구해올 거고요. 야, 정희야. 정신 차려. 우리가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종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굳어져 있었죠. 3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만 했어요.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요. 종수는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혼자 산다는 거야? 시장에서 채소나 팔면서.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종수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시장에서 채소 팔면서라도 혼자 살 거예요. 당신한테 맞으면서 사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날 오후 정희는 시장 상인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최 회장이 자리에 있었죠. 정희 씨, 어제 일로 오셨나요? 최 회장은 정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네, 회장님. 어제 일 때문에 신고를 하려고 해요.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죠.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사람들 앞에서 폭력을 휘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최 회장은 정희에게 신고서 작성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동영상을 찍었던 사람들의 연락처도 알려주었죠.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제 당한 수치를 생각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정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정희는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야 했거든요. 아주머니, 혼자 사실 거예요? 부동산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혼자요. 정희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기분이 좋았죠.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이 있어요. 한번 보러 가실래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이 1,000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종수 몰래 조금씩 모은 돈이었죠. 원룸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화장실과 부엌이 딸려 있고 작은 창문으로 햇빛도 잘 들어왔죠. 여기로 할게요. 정희는 즉석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 직원은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결정하세요? 네, 마음에 들어요. 집에 돌아와서 정희는 종수에게 말했습니다. 집 구했어요. 내일 이사 갈 거예요. 종수는 처음에는 정희가 진짜 이사를 갈 줄 몰랐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더니 진짜였냐? 종수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섞여 있었죠. 진짜예요.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어요. 정희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았죠. 옷가지 몇 벌과 생활용품 정도였습니다. 30년을 살았지만 정희만의 물건은 별로 없었거든요. 종수는 정희가 짐을 싸는 모습을 보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야, 정희야. 진짜 가려고? 농담이지?
하지만 정희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짐을 쌌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종수는 정희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어제 일은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랬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정희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벌써 몇 번째 사과인지 세어봤어요? 이제 그만해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작은 트럭을 불러서 짐을 실었습니다. 정말 별것 없는 짐이었죠. 종수는 문 앞에 서서 정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새로운 집에 도착해서 정희는 작은 짐들을 정리했습니다. 비록 작은 원룸이었지만 정희만의 공간이었죠. 아무도 정희를 무시하거나 때리지 않는 평화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정희는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정희의 마음은 두려우면서도 설렜습니다. 정희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모두 정희가 남편과 헤어진 이야기를 알고 있었거든요. 정희 씨, 혼자 사시기로 했다면서요? 힘들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하나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실제로 정희는 새로운 생활이 좋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종수의 술 냄새를 맡지 않아도 되고 밥을 해놓고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거든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정희만의 평화로운 공간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종수였습니다. 정희가 집을 나간 뒤로 종수는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술만 마시고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았죠. 며칠 뒤 시장에 나타난 종수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있고 옷은 며칠째 같은 걸 입고 있었거든요. 정희가 어디 있냐? 정희를 데려와. 종수는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희는 종수를 보자 얼른 자리를 피했죠. 하지만 종수는 포기하지 않고 정희를 찾아다녔습니다. 정희야, 집에 돌아와. 내가 잘못했어. 시장 사람들은 종수의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사람 완전히 망가졌네. 부인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혼자 되니까 저 모양이야. 정희 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겠어.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종수에게 차가워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종수가 시장을 돌아다니며 정희에 대한 악담을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희가 날 버렸어.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나 없다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종수는 술에 취한 채로 아무에게나 하소연했습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매정한지 알아? 남편이 무릎 꿇고 빌어도 집에 안 돌아온다고. 종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동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종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죠. 매일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사람들을 괴롭혔거든요. 정희에게도 친척들의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민호가 전화를 걸어왔죠. 엄마, 아버지가 전화하셔서 엄마가 집을 나갔다고 하던데 정말이에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집을 나왔어. 정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나쁜 모습을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정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를 혼자 두고 어떻게 나와요? 이웃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작은 딸 수진이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정말 아버지 두고 집 나오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텐데 엄마가 남편을 버렸다고 할 거예요. 정희는 아이들의 반응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편이 되어줄 줄 알았던 아이들마저 종수의 편을 들고 있었거든요. 아이들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정희는 속으로 슬퍼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반응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종수의 누나가 정희에게 전화를 걸어왔죠. 정희야,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무리 종수가 부족해도 남편인데 어떻게 혼자 두고 나와? 신우이의 목소리는 비난투성이었습니다. 형님, 저도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신우이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부부는 끝까지 함께해야 하는 거야. 내가 참아야지. 누가 참아? 우리 종수가 술은 좀 마시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정희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았거든요. 내가 잘못된 걸까? 정희는 잠시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죠. 아니야. 내가 선택한 길이 맞아. 시장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정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편을 버리면 되나? 요즘 여자들은 참을성이 없어.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 나이 든 할머니들은 정희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열심히 장사를 했죠.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해. 정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아도 자신만큼은 자신의 편이 되어주기로 했거든요. 며칠 뒤 정희는 시장에서 작은 김밥 가게를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채소 장사만으로는 수입이 부족했거든요. 혼자 살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정희는 시장 상인회에 가서 김밥 가게 자리를 알아봤죠. 정희 씨, 정말 김밥 가게 하실 거예요? 최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혼자 살려면 더 열심히 벌어야죠. 정희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최 회장은 정희의 각오를 보고 감동했습니다. 그럼 좋은 자리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정희는 작은 김밥 가게를 차리기 위해 밤늦게까지 준비했습니다. 김밥 만드는 방법을 연습하고 재료를 준비했죠.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일이었거든요. 김밥 가게를 열던 첫날, 정희는 떨렸습니다. 과연 손님들이 올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김 아주머니를 비롯한 몇몇 상인들이 첫 손님이 되어주었습니다. 정희 씨 김밥 맛있네요. 정말 잘 만드셨어요. 점점 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가 정성스럽게 만든 김밥은 맛이 좋았거든요. 혼자서 꿋꿋이 사는 여인이라는 소문도 퍼졌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정희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하지만 종수는 여전히 시장을 돌아다니며 정희를 괴롭혔습니다. 정희야, 언제까지 이럴 거야? 집에 돌아와. 정희는 종수를 무시하고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제는 종수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정희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충실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거든요. 비록 주변 사람들의 이해를 받지 못했지만 정희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김밥 가게가 문을 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김밥 10줄도 안 팔렸지만 이제는 30줄 가까이 팔리고 있었죠. 정희의 손맛이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단골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정희 씨, 오늘도 김밥 5줄 주세요. 여기 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정희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종수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집을 나간 뒤로 종수는 하루 종일 술만 마셨거든요. 제대로 된 밥도 먹지 않고 씻지도 않은 채로 며칠씩 지냈습니다. 집안은 쓰레기로 가득 찼고 음식 냄새가 썩어서 악취가 진동했죠. 이웃들은 종수의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사람 완전히 망가졌네. 부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겠어. 어느 날 오후 정희가 김밥을 만들고 있는데 종수가 나타났습니다. 모습이 말이 아니었죠.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고 옷은 때가 타서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라 있어서 거지 같았거든요. 발걸음도 휘청거렸고 눈도 제대로 초점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정희야, 나 좀 봐줘. 종수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정희는 종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만에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정희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동정심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무슨 일이에요? 정희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종수는 정희의 차가운 목소리에 당황했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는 정희가 낯설었거든요. 정희야, 나 정말 힘들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어. 집안일도 모르겠고 빨래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종수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 정희가 모든 것을 해주었기 때문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희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신 일이에요. 저는 더 이상 상관없어요. 정희는 계속 김밥을 만들며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종수는 예상치 못한 정희의 반응에 화를 냈습니다. 야, 정희야. 내가 이 모양이 된 게 다 내 때문이야. 내가 집을 나가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종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보기 시작했죠. 시장에 있던 상인들과 손님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정희는 종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왜 집을 나갔는지 아세요? 당신이 저를 발로 찼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저를 짓밟았기 때문이에요.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정희가 아니었거든요. 시장 사람들도 그날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수는 정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가 어때서? 부부싸움 좀 했다고 집을 나가냐? 남편이 화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종수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희를 원망하고 있었죠. 내가 돌아와야 해. 내가 이렇게 빌고 있잖아.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돌아가요. 더 이상 당신과 살 생각 없어요. 정희의 단호한 거절에 종수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밥도 해줄 사람 없고 빨래도 해줄 사람 없고 집안일도 해줄 사람 없는데 내가 그런 거 어떻게 해? 그런 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당신의 가정부가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정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종수는 정희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평생 자신에게 순종적이었던 정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종수는 더욱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돈을 구걸하러 온 것이었죠. 정희야, 돈 좀 빌려줘. 먹을 것도 없고 술값도 없어. 정말 굶어 죽겠어. 종수는 정희의 김밥 가게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도 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었죠. 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어머, 저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네. 부인한테 돈 달라고 저러는 거야? 정말 볼만하네. 평소에 부인 얼마나 괴롭혔는데 이제 와서 불쌍한 척하고 있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정희는 종수가 무릎 꿇은 모습을 보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어서세요. 창피하니까.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종수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돈 좀 줘. 정말 굶어 죽겠어.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 당신이 굶든 말든 제가 알 바 아니에요. 정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종수는 정희의 차가운 반응에 절망했습니다. 정희야, 우리가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매정할 수 있어? 정말 피도 눈물도 없냐? 정희는 종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요? 저를 사람 취급이나 했나요? 매일 술 먹고 들어와서 저한테 화풀이하고 돈 달라고 보채고 심지어는 발로 차기까지 했잖아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온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정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수가 평소에 정희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정희 씨 말이 맞아. 저 남자가 부인을 얼마나 괴롭혔는데 이제 와서 불쌍한 척하네. 부인이 성격도 얼마나 좋은데 그런 사람을 저렇게 괴롭히다니. 종수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자신을 동정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정의의 편을 들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도 힘들어서 그랬던 거야. 종수가 사람들에게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종수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죠. 부인한테 폭력 휘두른 거 우리가 다 봤는데 뭘. 술 먹고 난동 부린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라.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종수는 결국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희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희야, 나 진짜 죽게 생겼어. 살려줘. 정말 마지막이야. 종수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종수의 거짓말과 연기를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이제는 제가 당신까지 떠안아 줄 순 없어요. 정희는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종수는 정희의 냉정한 반응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정희가 자신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더 이상 어떤 말로도 정희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종수는 시장 구석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정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정희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었거든요. 종수는 추위에 떨며 골목 한 구석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집에는 돌아갈 수도 없었죠. 전기요금을 밀려서 전기가 끊어진 지 오래였고 수도요금도 밀려 있어서 물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며칠 뒤 종수는 더욱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에 시달렸고 술을 마실 돈도 없었죠. 그런 종수의 모습을 본 시장 사람들은 측은해했지만 누구도 선뜻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평소 종수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시장 근처 포장마차에서 만난 사람들이 종수에게 도박을 권했습니다. 형님, 돈 없으면 화투 좀 치시지. 운만 좋으면 한 번에 대박 날 수 있어요. 낯선 남자들이 종수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시장 주변에서 도박으로 돈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노리는 것이 이들의 수법이었습니다. 종수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도박 같은 거 안 해. 그런 거 모르거든. 하지만 굶주림과 절망감에 점점 마음이 흔들렸죠. 며칠째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의 꼬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돈을 벌 수 있어? 물론이죠. 저희도 이걸로 먹고 살아요. 형님 같으면 금방 따실 거예요.
포장마차 사람들의 달콤한 말에 넘어간 종수는 결국 도박에 손을 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습니다. 주머니에 남아있던 10,000원짜리 몇 장으로 화투를 쳤죠. 운 좋게 몇 번 이기면서 종수는 도박의 재미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거 괜찮네. 정말 돈이 되는구나. 종수는 점점 더 큰 돈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박은 언제나 결국 잃게 되어 있는 게임이었죠. 처음에는 이겨서 기분이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잃는 돈이 많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딸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하면 다 딸 수 있어. 도박꾼들의 부추김에 종수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일주일 뒤 종수는 모든 돈을 잃었습니다. 집에 있던 가전제품들까지 팔아서 도박에 썼지만 결과는 참혹했죠.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까지 모두 팔았는데도 빚만 늘어갔을 뿐이었습니다. 형님, 돈 좀 더 구해와요. 이번에는 정말 딸 것 같은데. 저희가 봤는데 형님 운이 정말 좋아요. 도박꾼들은 종수를 더욱 깊은 늪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종수는 결국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이자가 엄청나게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거든요. 도박으로 큰 돈을 따서 빚을 갚고 정의에게도 잘 보이겠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달 안에 갚으면 돼요. 쉽죠? 형님 같으면 일주일이면 충분할걸요. 사채업자들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종수는 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종수는 돈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도박으로 번 돈보다 잃은 돈이 훨씬 많았거든요. 오히려 빌린 돈마저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종수를 찾아와서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 약속 지키셔야죠. 이자까지 합쳐서 800만 원이에요. 종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요? 800만 원? 500만 원 빌렸는데 왜 800만 원이에요? 이자가 붙었잖아요. 계약서에 다 나와 있어요. 한 달에 60% 이자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사채업자들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종수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죠.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종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집이라도 팔아야죠. 아니면 가족들한테 부탁하시든지. 우리도 자선사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채업자들은 무서운 눈빛으로 종수를 노려봤습니다. 이들의 위협적인 분위기에 종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종수는 급히 정의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거든요. 정의야, 나 큰일 났어. 사채업자들이 돈 갚으라고 해. 정말이야. 종수는 정의의 김밥 가게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이미 종수의 거짓말에 너무 많이 속아본 상태였죠. 또 무슨 거짓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정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종수는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진짜야. 이번에는 정말이라고. 사채업자들이 나를 죽일 거야. 도박에 빠져서 큰일 났어. 하지만 정의는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거짓말을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정말로 사채업자들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박종수 어디 있어? 돈 갚으라고 해. 건장한 남자 서너 명이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종수를 찾았죠. 이들은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무서운 인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저 사람들 뭐야? 정말 무서워 보이네. 무슨 일이야? 사채업자들은 정의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아줌마, 박종수 아세요? 돈 떼먹고 도망갔어요.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정의는 그제야 종수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그 사람과 이혼했어요.
저는 상관없어요. 뭐, 이혼? 그럼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공동재산 있잖아요. 사채업자들이 물었습니다. 재산이 뭐 있어요? 전세집에 살았는데 그것도 빼앗겼을 거예요. 정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종수는 집까지 담보로 잡혔거든요. 사채업자들은 정희의 말을 듣고 화를 냈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 어떻게 받아? 박종수, 그 새끼 어디 숨었어? 이 시장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는데. 하지만 정희도 종수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며칠째 시장에서 보이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종수는 사채업자들을 피해서 시장 골목 구석진 곳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낡은 골판지 상자를 깔고 누워서 지냈죠.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버려진 음식을 주워 먹었습니다. 한때 시장에서 큰 소리치던 종수의 몰락한 모습이었죠. 국어를 해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달 뒤 정희의 김밥 가게는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희가 정성스럽게 만든 김밥은 맛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정희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거든요. 정희 씨, 김밥 하나 주세요. 여기 김밥이 진짜 맛있어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50줄도 넘게 팔릴 때가 있었죠. 정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보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손님들과 대화할 때도 밝게 웃었고 다른 상인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정희 씨, 요즘 정말 밝아 보여요. 혼자 사시는 게 더 좋아 보이네요.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정희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정희가 김밥을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시장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점점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종수가 서 있었습니다. 종수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달 전보다 더욱 비참한 모습이었죠. 옷은 찢어지고 더러워져 있었고 머리와 수염은 더욱 덥수룩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말라비틀어져 있었고 눈빛도 초점을 잃은 상태였죠. 완전히 거짓골이 되어 있었습니다. 발걸음도 휘청거렸고 몸에서는 술 냄새와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정희야, 정희야. 종수가 정희의 이름을 부르며 시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종수의 몰락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혀를 찼죠. 저 사람 완전히 망가졌네. 한 달 사이에 저렇게 될 수 있나? 정희 씨한테 또 뭐라고 하려나? 정말 볼만하다. 시장은 금세 구경꾼들로 가득 찼습니다. 종수는 비틀거리며 정희의 김밥 가게 앞으로 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죠. 정희야, 다시 한 번만 살려줘. 나 정말 죽게 생겼어. 종수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미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죠. 더 이상 종수의 말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요. 당신 말은 더 이상 듣지 않을 거예요. 정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목소리에 힘이 있었고 표정도 단호했습니다. 종수는 정희의 차가운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정희야, 나 정말 죽게 생겼어. 사채업자들이 나를 찾고 있어. 도망 다니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에요. 제가 왜 책임져야 해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혼자 살면서 정희는 많이 강해져 있었거든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종수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정말 이렇게 버릴 거야? 부부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종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흔들리지 않았죠. 오히려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 보세요.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종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눈빛이 강해져 있었고 자세도 당당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날 짓밟던 그날 내 인생은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종수는 정희의 변화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예전 내가 아니야. 종수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섞여 있었죠. 네, 변했어요. 이제는 내 인생이 당신 없이 더 빛나요. 정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 말이 맞아. 저 여자 정말 강해졌네. 당당한 모습이 보기 좋아. 이제야 사람다워 보이네. 종수는 마지막으로 정희에게 매달렸습니다. 정희야,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술도 안 마실게. 도박도 안 할게. 그러니까 집에 돌아와 줘. 나 혼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저는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어요. 시장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마치 무대 위의 연극을 보는 것 같았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정희와 종수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 여자 정말 용감하다. 남편한테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니. 우리도 배워야겠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정희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박종수와 완전히 끝났습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정희의 당당한 모습에 감동했죠. 예전에 시장에서 맞았던 그 정희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던 사람과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저도 존중받으며 살 권리가 있어요.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정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종수는 정희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희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평생 순종적이었던 정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 잘했어요. 그래야죠. 당당하게 사세요. 우리가 응원할게요. 사람들의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정희는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쁜 눈물이었죠.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종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의의 편을 들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아, 나도 힘들어서 그랬던 거야. 이해해줘. 남편이 술 좀 마시는 게 뭐가 잘못이야? 종수가 사람들에게 호소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변명만 하고 있어요. 한 번도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없잖아요. 항상 저 탓만 했잖아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종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의 말이 맞았거든요. 평생 정희에게 고마워한 적도 제대로 사과한 적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죠. 정희는 종수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당신도 당신만의 길을 찾으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더 이상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담담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종수에 대한 모든 감정이 정리된 것 같았죠. 그날 이후로 종수는 더 이상 시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희도 더 이상 종수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죠. 이제 정말로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정희의 김밥 가게는 이제 시장을 대표하는 맛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에 100줄도 넘게 팔리는 날이 많았죠. 정희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김밥을 준비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벌어들이는 돈이었고 자신이 선택한 삶이었거든요. 오히려 일할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정희 아줌마 김밥 10줄 포장해 주세요. 회사 회식용으로 20줄 주문할게요.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정희는 미리 주문을 받아서 김밥을 만들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도 정희를 모범 상인으로 표창했죠. 정희 씨 덕분에 우리 시장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어요. 회장님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정희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정희는 이제 다른 어려운 상인들을 도와주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새로 시장에 온 상인들에게 장사 요령을 알려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나서서 도왔죠. 정희 씨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사람들의 고마워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정희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정희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큰아들 민호와 작은딸 수진이었죠. 아이들은 정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요. 민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희의 표정이 밝아져 있었고 자신감도 넘쳐났거든요.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장사 정말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손님들이 계속 와요. 김밥도 정말 맛있고요. 수진이도 놀라워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 정희가 집을 나간 것을 반대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해할 줄 몰랐거든요.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엄마 마음을 몰라줘서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수진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엄마한테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참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정말 미안해요. 정희는 아이들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엄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 너희들이 이해해주니까 더욱 기뻐. 정희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비록 혼자 살고 있었지만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자신을 이해해주는 것이 가장 기뻤습니다. 아이들은 정희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손주들도 자주 데려올게요. 할머니 김밥이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해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손주들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기뻤습니다. 손주들에게 자랑스러운 할머니가 되었다는 것이 뿌듯했거든요. 그래, 자주 와. 엄마가 맛있는 김밥 많이 만들어줄게. 손주들한테도 김밥 만드는 법 가르쳐 줄 거야. 정희는 행복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가족의 웃음소리가 다시 돌아온 것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강요된 웃음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가족이었죠. 며칠 뒤 정희는 시장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종수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죠.
시장 구석 판잣집에서 혼자 쓸쓸히 숨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술과 병으로 몸이 망가진 채로 말이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다가 결국 찌든 이불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미웠어도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거든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정희는 금세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것도 종수가 선택한 길이야. 나는 내 길을 가야 해. 정희는 종수의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명복을 빌어줬죠.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서 정희는 59살이 됐습니다. 김밥 가게는 여전히 잘 됐고 정희는 건강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평화로웠죠. 아침에 눈을 떠도 누구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고 밤에 잠들 때도 걱정이 없었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거든요. 정희는 이제 시장 상인회 부회장까지 맡게 됐습니다. 어려운 상인들을 도와주고 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했죠. 새로운 상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시장 축제 때는 앞장서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정희 씨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 시장이 발전하는 거예요. 다른 상인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손주들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김밥 만드는 법 가르쳐 주세요.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손주들은 정희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정희는 손주들에게 김밥을 만들어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희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정희는 작은 원룸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죠. 정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참 먼 길을 왔구나. 그때 용기를 내길 정말 잘했어. 이제는 후회가 전혀 없어. 정희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정말 수고 많았어.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고 있지?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고 혼자 잘 살고 있어. 거울 속의 정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은 더욱 맑아져 있었죠.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희는 마음 깊이 속으로 으쪼렸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지킨다. 나를 짓밟던 그 발길질조차 나를 일으켜 세운 힘이 되었으니 정희의 마음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이제 정희의 세계는 과거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생의 지혜를 밝히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꽃길 인생만 펼쳐지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